안녕하세요. 저는 태안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꿈만 같은 결혼 생활들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소소한 행복들에 감사할 뿐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돼서 지금 현재 너무 놀란 상태입니다. 현재 결혼 5년 차에 2살 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전쯤에 시모가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엄마도 함께 있었는데 시댁과 저희 집은 걸어서 10분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 시모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실 때가 많았었죠. 그날 역시도 시모는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집에 들어오셨어요. 예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현관 비밀번호를 한번 바꿔 썼다가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게 되었었죠. 시모의 성격은 여성스럽기보단 남성적인 부면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상당히 거치시고 말을 하실 때도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묵묵히 들어드리는 편이고 시모의 심기를 건들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눈치껏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가 겨우 잠이 들어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대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그 시간에 시모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잠기가 밝았던 아이는 자다가 놀랐는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엄마가 방 안으로 들어가 울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켜주고 계셨죠. 애를 네가 봐야지. 왜 사돈이 방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너는 지금 이 와중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엄마가 먼저 식사를 끝내셔서 저도 최대한 빨리 먹고 돌봐주려고 한 거예요. 사돈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니까 얘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요즘 들어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것 같네요. 엄마가 딸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오는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는 사돈은 왜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야 당연히 집이 바로 앞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사돈은 며느리 집에서 버스 타고 2시간은 와야 하는 거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죠. 예, 일단 상을 차렸으니 나도 좀 먹게 밥 좀 퍼와라. 그나저나 사돈께서는 언제까지 며느리 집에 있을 생각이세요? 웬만하면 해 떨어지기 전에 댁에 들어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할 얘기가 있으시면 그냥 하세요. 무슨 비밀 얘기를 하시려고 저를 꼭 내보내려 하시나요? 괜히 제 딸에게 안 좋은 말씀 하실까봐 오늘은 아예 여기서 자고 가야겠네요. 엄마와 시모는 서로 안 좋은 시선을 주고받으며 가라앉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셨어요. 저는 밥을 먹다 체할 것 같아 시모에게 밥을 퍼드린 다음 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제가 받아 들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들어가 봐야겠다면서 시모와 얼굴을 붉히는 게 싫으셨는지 자리를 피하려 하셨어요. 그렇게 짐을 챙기신 뒤 현관문으로 나서시려는데 엄마가 현금을 가지고 온다는 걸 깜빡하셔서 집에 쌀이 뚝 떨어져 아빠가 오시기 전에 저녁을 차려야 하는데 집에 들렀다 나오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며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린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 이왕 드리는 거 용돈으로 챙겨 드리려 했는데 지갑을 열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10,000원짜리 3장 뿐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3만 원밖에 없다며 건네드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에게 고마워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시모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는 어색한 미소로 시모를 바라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시애미가 옆에서 떡하니 보고 있는데 쌀값 3만 원이 웬 말이야? 제정신인 거니? 그게요, 지갑에 현금이 있는 줄 알았는데 3만 원밖에 없어서 저도 당황했어요. 용돈도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네요. 뭐라는 거니? 내 말은 왜 사부인한테 3만 원을 줬냐는 거야? 너는 출가 외인 아니야? 네가 지금 사부인한테 건네준 그 3만 원 누구 돈이야? 네가 직접 일해서 벌은 돈도 아니고 내 아들이 힘들게 회사 생활하며 상사 눈치 보면서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받은 돈 아니니?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의 돈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꺼내주는 게 맞는 거야?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희 엄마한테 건네드린 3만 원이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도 그만큼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내조하고 있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머님께서 제가 3만 원 드린 게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남편이랑 맞벌이 할 때 모아두었던 돈에서 3만 원 채워 놓을게요. 그런데 저도 남편이 잠깐 일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었고 그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 용돈까지 전부 다 챙겨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의 금액은 당연히 저희 엄마한테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용돈도 아니고 당장 현금이 없으셔서 쌀을 사지 못하신다는 건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한테 용돈을 챙겨드린 돈보다 제가 일했을 때 어머님께 챙겨드린 제 월급의 일부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어머님께서 이런 사소한 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 쌀값으로 3만 원을 내어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가 화를 내는 거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저는 너무 서러운 마음에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시모는 제가 반박을 하자 기분이 상하셨는지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신 시모의 눈치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는데 시모가 저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고 있던 아이를 방에 눕힌 뒤 시모에게 다가간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드시고 계셨던 우럭젓국이 너무 짜서 맛이 없다며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내어준 거냐면서 국그릇을 드시더니 제 몸쪽으로 젓국을 부어 버리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그냥 안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한테 국을 부어버리면 어떡해요? 너 지금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5년 차 아니야? 그런데 아직까지 음식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만들어? 저는 마음만 좋던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방금 저한테 부어버린 젓국은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라고요. 어머님은 그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음식을 만들어주신 적이 있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는 맨날 지적만 하시고 좋은 말은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셨잖아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는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지만 이번에는 바뀐 비밀번호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도대체 무슨 할 말이 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딱히 하고 싶은 말도 없으셨죠? 그냥 트집 잡으시려고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당분간 어머님한테 연락드리지 않을 테니 어머님도 오지 마세요. 시모는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뒤로 시모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트집만 잡으셨어요. 그렇다고 좋은 말을 해주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가 엄마가 힘들게 만들어주신 우럭젓국을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서 저한테 부어버리셨다는 건 너무 큰 충격과 실망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와 저는 서로 얼굴을 붉힌 채 노려보고 있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도대체 저희 집에 왜 오신 건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엄마와 저는 상처만 받게 되었네요.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속에 있던 말들을 꺼내놓았고 남편도 제 말을 듣곤 많이 당황했는지 굳어진 얼굴을 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이런 안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보통 서로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이셨어요. 시모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렀는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서로 안 좋을 때도 있으면 분명 좋은 날도 찾아올 거라 믿고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또다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제가 느끼는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지라 어색한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신 이유는 남편과 제가 다름 아닌 뱃일을 잠시 도와주길 원하고 계셨어요. 며칠만 일손 좀 거들어주면 된다는 말에 좀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족 일이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아들, 너는 회사에 다니기 전부터 너희 아빠 옆에서 줄곧 해왔던 일이라 그게 어려운 건 없지? 이번에 우리 배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형제 3명이 있잖아. 걔들이 글쎄 부모가 세상을 떠났나 보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례식을 다녀와야 하니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데 며칠간 일당직을 구할 수도 없는 게 초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니 토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내일 모레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 전날 저녁에 준비하고 오도록 해라.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 애를 엄마가 봐줘요? 이 사람은 배에 올라타 본 적도 없다고요. 쉬운 일도 아니고 위험한 일인데 자칫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애는 이 사람이 보고 엄마랑 제가 뱃일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뱃일을 해야 되겠니?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좋은 며느리가 하는 게 좋지. 힘든 일은 하지 말고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 너는 엄마를 그렇게까지 일을 시키고 싶은 거야? 예전에는 아주 엄마 껌딱지처럼 쫓아다니더니만 둘이 결혼했다고 이제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애를 네가 봤으면 좋겠니? 일손이 하나라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사부인께 도와달라고 얘기를 좀 하던가. 내 생각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좋은 일이라고 이런 일을 사돈댁에 알려? 며칠간 뱃일하러 떠난다고 하면 사돈이 좋다고 보내줄 것 같아? 눈이 뒤집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칠 게 뻔하다고. 예, 시애미가 요즘 몸이 많이 힘드니까 네가 내 아들 따라가서 뱃일 좀 하거라. 너도 우리 집안 식구면
이런 것도 배워야 하지 않겠어?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미리 배워둔다 생각하면 좋잖니. 혹시 알아? 뱃일이 체질에 맞아서 뱃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손자는 내가 알아서 볼 테니 이번에 좋은 경험한다 생각하고 며칠간만 고생 좀 하고 오도록 해라. 아들, 너도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고. 시모의 강압으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부의 뱃일을 도와드려야만 했어요. 저는 관광배만 타봤지 시부가 일하시는 배에는 단 한 번도 올라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기들을 잡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배 위로 올라가 일을 하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시부의 일손을 돕기 위해 배 위로 올라타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좁은 배 위에서 남편과 시부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미리 멀미약도 먹어서 심하게 속이 울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입덧보다 덜했기 때문에 참을만 했었는데 문제는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끈적거리는 무언가가 걸어 다니는 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점점 높아지는 파도는 저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첫날의 뱃일이 힘들게 끝이 나고 완전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로 집에 들어와 곧바로 쓰러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시간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파도와 싸우며 남편과 시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서 일손을 도와주던 도중에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어요.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어지러움이 갑작스럽게 왔었는데 제가 잡고 있던 줄을 놓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심한 파도의 너울이 제 몸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넘어진 저를 붙잡아 주려고 걸어오는데 큰 물고기가 잡혔을 때 끌어올리는 갈고리에 제가 굴러가다가 쿵하며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어깨를 관통하게 되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저에게 뛰어왔어요. 남편이 불안해하면서 몸에 박혀있는 갈고리를 빼내려 하자 시부가 남편을 말리면서 갑자기 빼내면 더 큰일 난다고 그대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갈고리를 빼내는 순간 상처 부위에 더 크게 오염이 될 수 있다며 서둘러 병원으로 가기 위해 급하게 뱃머리를 돌리셨어요. 병원을 가는 동안에도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배가 파도에 휘청거리니 계속해서 어깨에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달려서 겨우 선착장에 도착을 했고 저는 거의 실신이 될 정도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선착장에 계시던 분들은 제 어깨에 관통이 된 갈고리를 보곤 경악을 하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시부는 남편에게 서둘러 병원으로 출발하라고 차키를 넘겨주셨고 시부는 곧 뒤따라 가겠다며 조업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 다른 일행분에게 대신 조업을 끝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셨네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 도착해 어깨를 관통한 갈고리를 빼내기 위해 상태가 어떤지 살피고 있었는데 꽤 심각한 상황인지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며 치료가 쉽지 않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몇 시간 뒤 긴박했던 상황은 겨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심은 할 수 있었지만
몇 달간 한쪽 어깨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어깨는 제가 움직이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깁스를 한 상태라도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한동안 입원을 하면서 몸의 상태를 살펴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셨네요. 하지만 제 아이를 들쳐매고 병실로 들어오신 시모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 표정을 보이시며 가까이 다가오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어쩜 너는 초심성이 그렇게 없니? 베이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다칠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든 거야? 하여간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괜히 쓸데없는 말 너희 사돈분들 귀에 들어가면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당분간 사부인은 집에 출입하지 못하게 네가 얘기 좀 잘 해놔라. 자식이 다쳤는데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며칠 지나면 멀쩡해질 것 같구먼.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정도가 다행이라고 생각해. 만약 그 갈고리가 어깨가 아닌 머리 쪽을 향했어 봐라.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얘는 누굴 닮아서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내 아들은 아기 때도 얌전했었는데 얘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한시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 힘들어 쓰러지겠다. 어차피 너는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네 아들 도로 데려가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충분히 돌봐줄 수 있잖아. 다행히 왼쪽 어깨가 다친 거니 오른손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나는 오늘 급한 모임이 있어서 먼저 가마. 엄마, 지금 어딜 가신다고요? 엄마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데 환자한테 이까지 맡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그 모임 취소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이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일을 시킨 거니 그만큼 엄마도 책임을 지셔야죠. 이 사람의 어깨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제 아들 돌봐주시고 매일 오셔서 간호까지 책임져 주세요. 아들,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이게 왜 내 책임이야? 본인이 선택해서 배에 오른 건데 그리고 내가 왜 며느리 수발을 들어줘야 하는 거지?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손자까지 봐줬으면 감사한 줄 알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당신 보고 도와달라고 했잖아. 괜히 하기 싫어서 며느리한테 떠넘겼다가 이게 뭔 일이야? 앞으로 사돈댁 얼굴 어떻게 보냐고. 나중에 이 일을 알기라도 해봐. 그땐 사돈분들이 가만히 있겠어? 언제까지 이 일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하루빨리 알려드리고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 게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거야. 계속 숨겨봤자 우리 마음만 불편한 거라고. 나는 지금 이대로 사돈분들 얼굴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이참에 잘 됐네. 내가 사부인이랑 성격이 잘 맞지가 않아서 얼굴만 보면 싫은 소리가 나오는데 이참에 며느리가 인연 끊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출가외인 아니야?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식구잖아. 그리고 얘도 생각이 있으면 사돈분들께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지. 그럼 집안 싸움밖에 더 나겠어? 일단 오늘은 내가 중요한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 아들 네가 애를 좀 봐야겠다. 하여간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순간부터 조용할 날이 없다니까. 나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마. 시모는 조금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저를 다그치셨죠. 다친 것도 서러운데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시모의 행동에 많이 당황한 듯 뒤따라가더니 더욱더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과 결혼 이후 시모에게 제일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시모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낼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시부의 도움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시모는 온갖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제 아들을 돌봐주는 거에 대해 상당히 짐스럽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들 손자까지 낳아줬는데 이런 수모를 겪는 건 너무 불쾌했고 태어날 때까지만 꾹 참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온갖 서러움 다 품은 채로 치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어깨 통증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죠. 남편의 도움을 받아 통원 치료하면서 최대한 어깨를 안 쓰려 했었지만 육아를 하는 저로서는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퇴원을 하고 난 이후부터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려 하지도 않았고 전화조차 한 통 한 적이 없었어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려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어깨에 무리가 오게 되면서 한계에 달해 결국 저희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어깨를 다쳤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막 빨빨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아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매번 불안했었는데 하필 엄마가 오셨을 때 아들이 식탁 위로 기어 올라갔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그 모습을 본 저는 경악을 하며 떨어지려는 아이한테 달려가 끌어안으면서 넘어진 순간 완벽하게 낫지 않았던 왼쪽 어깨가 바닥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저는 결국 고통을 참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고 말았네요. 엄마는 제가 어깨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시더니 급하게 달려오셔서 어깨를 살피셨고 결국 수술 자국이 드러난 순간 엄마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호흡을 가다듬지 못하시면서 물어보시는데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시부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먹을 것 좀 사왔다고 밝은 얼굴을 하시며 인터폰을 바라보고 계셨네요. 엄마가 눈물을 훔치시면서 현관문을 열어주는 순간 시부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들고 계신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셨고 시부는 엄마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눈치를 채셨는지 1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네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엄마는 결국 오열을 하며 시부뺨을 내려치셨고 당장 모두를 집 안으로 불러들이라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네요. 시부는 몇 번이나 엄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시모와 남편을 서둘러 저희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엄마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시며 괴로움의 하소연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예상 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어쩔 거예요. 제 딸의 어깨에 평생 후유증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는 상처를 남기셨는데 이거 어쩔 거냐고요. 육아를 하는데 어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들 모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희 잘못이 아니죠. 도와달라고 한 건 맞는데 다친 건 개인 부주의 아닌가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 저희 딸이 지금 몸이 온전치 않고 사돈께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는 옆에서 손자를 돌봐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언제는 가족 운운하시더니 정작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뱃일을 시켰을 때 가족 얘기 꺼내지 않으셨나요? 그럼 제 딸이 다친 것도 가족들의 책임인데 사돈은 조금도 짐을 지지 않으시겠다는 거네요. 신서방,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내 딸이랑 계속 살 거야? 아니면 이혼할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태론 사돈분들의 며느리로 남게 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당장 선택하게.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고작 바늘로 어깨 찔린 거 가지고 엄청 호들갑이시네. 예, 내가 미안하다. 이제 됐니? 지금 그걸 사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작 바늘로 어깨를 찔렸다고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될 생각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더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당신이 선택해. 나야 어머님이야? 얘가 이참에 아주 나를 집어 삼키려 드네. 감히 심히 머리 위로 올라서겠다는 거니?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인연 끊는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아들, 너도 저런 여자 지긋지긋하지? 몸에 하자 생겼는데 데리고 살면 뭐하겠니? 당장 이혼하고 새삼 살아라. 내가 아주 좋은 며느리감 소개해주마. 당신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어? 당당하게 고개 들고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쟤는 이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해. 당신의 그 억지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 거라고. 내가 애초부터 사과를 드리자고 얘기했을 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이 아니었다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어. 당신이 좀 책임을 못 지겠다면 우리 여기까지 하자고. 아들, 너도 잘 생각해서 판단해라. 아빠는 여기에서 이만 끝낼 생각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많은 피해를 봤었다고. 시부의 말을 듣던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화를 내셨고, 시모는 시부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셨습니다. 시부는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현관문으로 나가셨어요. 남편도 시부의 편에 서서 시모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남편에게 난리를 치시던 시모는 끝까지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시부는 이혼 서류를 내미셨고 남편도 시모와 인연을 끊게 되자 불안한 마음이 커진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셨는데 시모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건 진심이 아닌 지금의 상황만 모면하자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제가 받았던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상태예요. 결국 시모와 시부는 별거를 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 중인 상태이십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모는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속을 알 수 없기에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시모가 없는 게 양가 집안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제 선택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시모를 아무도 만나주려 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겠다며 쇼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조심하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